나에게는 주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억지 트레이딩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큰 손실 금지이다. 오래 앉아있는 힘, 즉 올바른 거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고 평균도 못 미치는 거래를 위해 억지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힘을 길러야 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수익 모멘텀 투자입니다. 지은이는 마크 미너비니,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2회 우승자인 마크 미너비니,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3회 연속 우승자이자 윌리엄 오닐의 수제자인 데이빗 라이언, 18개월 만에 1만 달러를 1800만 달러로 불린 댄 젠거, 11년 동안 연복리 수익률 42.7%를 달성한 마크 리치 2세, 세계 최상위 트레이더 4인이 마크 미너비니가 그동안 개인 트레이더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서 약 130여 개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의 책입니다. 4인의 트레이더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며 4인의 트레이더 모두 공통된 답을 하는 부분들이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모두 오랜 기간 트레이딩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처음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동일한 차트 패턴을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까? 미너비니, 좀 더 다듬고 새로운 테크닉을 가미하긴 했지만 95%는 처음 그대로이다. 30년 동안 내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라이언, 나는 내가 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차트 패턴을 이용하고 매수하고 있다. 젠거, 오늘날 시장에 나타나는 패턴들은 100년 전에도 존재했던 것들이다. 앞으로 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20년 전 방법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20년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을 것이다. 4명의 트레이더 모두가 예전과 같은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된 대답을 했습니다. 4명의 트레이더 모두에게 큰 성공을 안겨준 투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관된 트레이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에게 성공을 안겨준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이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미너비니, 트레이딩 테크닉과 마찬가지로 나의 일과도 동일하다. 준비 작업은 대부분 전날 밤에 마치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면 어떤 주식에 관심을 둘지, 가격은 어느 선으로 할지 등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다. 오전 8시 30분이면 트레이딩 모니터 앞에 앉고 실적 발표와 보유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을 찾아본다. 매수 대상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목표가 근처에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매수를 걸어둔다. 모든 일은 계획해 놓은 대로만 처리한다. 나는 돌발 상황을 싫어해서 최대한 많은 사항을 미리 고려해 놓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피하고자 한다. 라이언, 나의 일과는 개장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관심 종목 리스트와 관련된 알람은 이미 전날 장이 끝나고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개장 후 첫 45분간은 대체로 의미 없는 움직임들이나 밤사이 뉴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 시간이므로 별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트레이더들 모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루 일과는 변한 게 없고 전날에 미리 매매 시나리오나 알람 설정, 뉴스 체크 등을 미리 해두고 당일 장 시작 전에 관련 종목 뉴스를 훑어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전날에 미리 관심 종목의 중요한 구간에 알람 설정을 걸어두고 매매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짜두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미너비니, 처음에는 모든 종류의 실수를 해봤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한 6년 동안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나의 자존심은 옆에 잠시 밀어두고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지키고 하다 보니 그때부터 꾸준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이언,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나의 계좌를 2배로 만들었다가 전부 잃고 빚을 지기도 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실수를 공부한 후 극단적으로 원칙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후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다. 이 전체 과정이 2년 정도 걸렸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잘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령을 터득하는 과정 중에는 실수도 많이 한다. 트레이딩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과 자금 운영,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규율을 따르는 엄청난 단련에서 시작된다. 리치 2세, 당연히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순진하게도 나는 내가 금방 성공하리라 생각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몇 개 갖고 있어도 트레이딩에서 성공하려면 그 아이디어뿐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이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첫 해에는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2년째가 되던 후부터는 매년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가 리스크에 대해서 꽤 이해하는 수준이 되자 점차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트레이더마다 성공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 다른데 빠르면 2년, 늦으면 6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손실 관리에 눈을 뜨고 본인의 반복적인 실수에 대한 인지와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돌아서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최상위 트레이더들조차도 성공하는데 적어도 2, 3년이 넘게 걸렸는데 1, 2년 안에 빠르게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 할 수 있고 조급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하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나요? 민어빈이 나는 트레이딩이 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천재들도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발전이 없는 운동선수들도 있다. 반면 나도 그랬지만 약점을 갖고 시작하지만 높은 수준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이언,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하려면 많은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성격도 갖춰야 한다. 극단적으로 규칙을 따르고 집중하고 겸손하고 배울 의지가 있어야 하며 위험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해도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겠지만 세 자릿수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배울 수 있지만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용기가 부족하다면 주식을 매수 지점을 통과할 때 실제로 매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은 자존심만 강하고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보통은 많은 실수를 해야 하고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하며 그리고 나서 옳은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쟁거, 타고난 능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학습의 영역이다. 특출난 트레이더가 되려면 최소 5년은 전문적으로 시간을 썼고 적어도 완전한 시장 주기를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레이딩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학습과 훈련의 영역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 6년간 최악의 결과를 내다가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가 된 사람이니 본인이 직접 그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너비니,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잘못된 선택 기준을 사용한다. 손절거래를 하지 않는다. 손해보고 있는 포지션에 물타기를 한다. 수익을 지키지 않는다. 괜찮은 수준의 수익을 손실로 바꾼다. 본인 트레이딩의 진실을 모른다. 주기적으로 사후 분석을 하지 않는다. 본인의 투자 전략을 지키지 못한다. 스타일 표류라는 걸 경험하고 너무 일찍 본인의 전략을 포기한다. 규율을 깬다. 본인의 규칙이 있지만 결국 어긴다. 라이언,
투자하기에 적합한 감정 상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실수를 연구하고 고치는 걸 하지 않아서이다. 리치 2세 일반적인 투자자는 우선 큰 성과를 꾸준히 거둘 정도로 충분히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꾸준히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지식과 재능도 물론 좋지만 규율을 따라야 임무가 완수된다. 상승 잠재력이 큰 모멘텀 주식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어빈이 매수하기 전에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을 찾고 변동성이 낮은 구간을 찾는다. 상대 강도는 시장보다 상승 강도가 강한 종목, 즉 힘이 강한 종목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이평선이 정배열에 있는 그리고 20일 이평선의 각도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종목이 보통 힘이 강한 종목에 속하고 이런 종목이 시장보다 힘이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어비니는 상대 강도가 높은 즉 힘이 좋은 종목이 변동성 축소를 나타내는 패턴을 보이면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 VCP 패턴은 실전에서도 활용도가 높고 응용도 가능한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일봉입니다.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오히려 늘었다가 이쪽에선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상승 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변동성 축소를 나타냈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보일 때 마크 미러비니는 이런 구간에 보통 돌파 타점에 들어가죠. 바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말라붙는 이런 구간이 바로 변동성 축소 패턴입니다. 아무 종목에나 대입을 해서는 안 되고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종목, 그리고 펀더멘탈,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고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차트 힘이 우상향으로 강한 종목, 그런 종목 한해서 이렇게 변동성 축소를 나타냈다가 중량 구간을 돌파할 때 타점 잡고 들어가면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크 미러비니의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거래량이 말라가고 매도가 없는 진공 상태를 찾는 것이다. 모멘텀 주식으로 큰 돈을 빠르게 벌려면 가격 움직임이 가장 강한 지점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시점, 즉 전환점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라이언, 나는 가장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찾는다. 마크처럼 나도 매수 전에 나타나는 가격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종목이 움직임을 보이기 일주일 혹은 그 이전부터 조용하고 경색된 가격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리치 2세, 경험치를 얻으며 배운 법칙이 하나 있다. 상승 후 일정 구간을 횡보하는 질서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주식을 찾아야 한다. 이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이 이상적이며 평균 이하면 더 좋다. 만약 매수 후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포지션을 더 키우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바로 거래량과 변동성 축소입니다. 미너비니는 변동성 축소, 라이언은 조용하고 경색된 가격 움직임, 리치 2세는 상승 후 횡보하는 질서 있는 움직임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가 변동성 축소나 거래량 감소 등의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추세를 재개하는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것이 추세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몇 개 보유합니까? 적은 수의 종목에 집중해야 하나요? 미너비니, 너무 다양한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꾸준히 거두기 어렵다. 시장 대비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상당한 우위에 있을 때 포지션 다양화는 오히려 투자 실적을 희석시킨다. 나는 최대 25%까지 포지션에 집중하려고 한다. 한 종목당 최대 25% 비중으로 들어가면 4종목을 담는다는 말입니다. 미너비니는 평균 4종목에서 8종목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집중해야 한다.
나는 각 포지션을 10% 가중치로 시작한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10개 종목이 있다. 보유 주식이 너무 많으면 면밀하게 이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10개는 절대 초과하려 하지 않는다. 보유 주식 중 하나가 시원하게 상승하고 새로운 가격대에 안착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포지션을 더 늘린다. 이들의 종목 수는 평균 4개에서 10개 사이의 종목을 보유하며 보통 10종목 이상 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으로 분산하면 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화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강하고 확실한 종목들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한 거래당 위험 노출 금액이 자본 대비 얼마인가요? 미너비니 보통 총 자본의 1.25에서 2.5% 사이다. 라이언 거래당 최대 총 자본의 1%가 위험에 노출된다. 자본금을 10개 포지션으로 나누거나 최초 매수하는 포지션에 10% 가중치를 둔다. 주식 하나당 최대 8%의 손실을 본다면 실제로는 전체 자산의 1% 미만의 손실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주식은 8% 손절매를 사용한다. 쟁거, 나는 스톱 가격을 꽤 엄격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2%, 3%만 손실에 노출된다. 트레이더들 모두 거래당 리스크 노출은 본인의 총 자산 대비 1%에서 3% 이내로만 노출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룰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라이언 같은 경우 윌리엄 오닐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손절매 포인트는 8%로 설정을 합니다. 한 종목의 최대 10%의 비중을 투입하고 손절매 규칙은 8% 이내에서 손절을 실행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총 자산 대비 리스크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의 총 자산을 가진 사람이 10%의 비중을 투입하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한 종목에 투입하고 손절을 10%에 설정해 두면 한 거래당 10만 원의 손실로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자산 대비 1%의 손실 제한입니다. 1,000만 원의 총 자산을 가진 사람이 200만 원을 한 종목에 투입하고 손절을 10%에 설정해 두면 한 거래당 20만 원의 손실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자산 대비 2% 손실 제한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거래당 최대 손실을 2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절대 한 번에 무리한 베팅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생존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잘 되는 경우만 생각하기보다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내가 손실을 얼마나 볼 것인가를 생각해두고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산하지 않아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는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가격 움직임이 좋다면 펀더멘탈이 좋지 않더라도 투자하나요? 미너비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부분의 트레이드는 펀더멘탈과 기술적 요건과 강세장이 모두 맞물렸을 때 나온다. 그래서 건강한 시장 상황에서 견고한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상의 특징을 가진 회사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장이 강세장에 차트가 강하다면 회사 재무 상태와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주식이라도 거래할 것이다. 라이언 기술적 요건만으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실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매수한다. 쟁거 마크가 지적한 것처럼 일부 우수한 성장주들은 좋은 실적이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상승세를 탄다. 퍼스트 솔라가 2006년 말 24달러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장했는데 견고한 실적이 나오기 전인 겨우 18개월 만에 주가가 300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놀라울 정도로 실적이 좋았는데 300달러가 조금 넘었을 때 정점을 찍고 이후 40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을 때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차트의 고점 부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펀더멘탈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느 정도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언을 제외한 3명의 트레이더는 차트의 움직임이 좋다고 생각하면 펀더멘탈이 좋지 않아도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펀더멘탈과 차트 그리고 강한 상승장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가 가장 좋다는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종목이 상승세에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승세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민업인이 어느 정도 주식에 관심이 모이면 특히 대형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면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200일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롱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 아무리 회사 실적과 재무 상황이 좋더라도 장기간 하향하는 주식은 매수를 하지 않는다.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모멘텀 주식은 그 정의가 말해주듯이 강한 상승세가 있어야 한다. 라이언, 내가 사는 주식의 90%는 상승세에 있다. 나는 상승세를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고 두 이평선 모두 상승하고 있을 때라고 정의한다. 상승세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 위에 있고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이다. 완전 정배열 상태를 말합니다. 리치 2세, 나는 이 법칙을 한 번도 깬 적이 없다. 50일, 150일,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는, 즉 장기 상승세에 있지 않다면 매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트레이더 4명 모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거래했고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을 선호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들어갈 때 풀백과 브레이크아웃 중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나요? 풀백은 상승 추세 중 조정을 말하고 브레이크아웃은 돌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업인이 대부분 풀백 매수는 브레이크아웃이 생기기 전 주가가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들어간다. 가끔은 예전 브레이크아웃 선까지 주가가 후퇴하면 매수하기도 하고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난 후 51선을 포함한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산다. 나는 위험 대비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길 때마다 브레이크아웃이건 풀백이건 상관없이 매수한다.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아웃이건 풀백이건 너무 많은 위험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라이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변덕스러운 시장이라면 브레이크아웃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성공했다 해도 이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는 풀백 매수가 더 유리하다. 강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브레이크아웃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풀백만 기다린다면 큰 움직임을 놓쳐버리게 된다.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가야 한다.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풀백으로 돌아서거나 브레이크아웃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민업인이 브레이크아웃 영역으로 풀백이 일어나는 일은 꽤 흔하고 혹은 그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주가가 초기에 설정한 스톱 가격으로 매도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편이다. 라이언, 베이스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후퇴한 것이 아니라면 5에서 8% 손실까지는 감소한다. 그렇지만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나고 금방 풀백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쟁거, 경마에서 이기고 있는 말은 출발 게이트가 열리면 절대 게이트로 돌아가지 않는다. 큰 수익을 안겨줄 우승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종목의 힘이 강할수록 조정의 폭이 깊지 않고 반등이 바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이 깊다면 거짓 돌파나 힘이 약한 종목의 특징이니 더 악화되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온다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요건이 갖춰진 주식을 찾은 후 차트를 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민업인이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차트가 나쁘고 주가가 하향세라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차트를 보고 장기 추세를 찾아본다. 라이언, 나는 개별 종목 차트를 가장 의지한다. 내가 찾고자 하는 요건이 차트에서 보이면 해당 회사의 재무 상황이 견고한지를 확인한다. 단순히 차트가 좋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펀더멘탈이 단단한 주식을 보유할 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은데 기왕이면 최고의 조건을 갖춘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 쟁거, 나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주식들은 언제나 차트 패턴으로 찾아냈다. 그래서 나는 차트를 먼저 본다. 4인의 트레이더 모두 펀더멘탈보다는 차트를 더 중시했고 차트 다음에 펀더멘탈이 이를 받쳐주는지 살펴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민어빈이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본다. 최근 4분기 동안 분기별 이익 성장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또 이익이 몇 년간 지속된 범위를 깨고 상승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라이언, 나는 분기별 이익을 작년 동기 대비 볼 뿐 아니라 직전 보고한 두세 개 분기도 함께 비교해서 이익 증가율이 높아졌는지를 확인한다. 이익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엠바렐라가 지금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직전 4개 분기 이익 상승률이 19%, 42%, 84% 그리고 162%로 급증했다. 매출도 동시에 증가했고 말이다. 나는 이런 모멘텀을 찾는다. 시장이 하향세인 상황에서 좋은 상향 차트가 보인다면 그 주식을 매수하나요? 민어빈이 시장이 하향세라도 그런 강한 종목이 보인다면 일단 시험 매수에 들어갈 것이다. 시험 매수를 해보고 그 종목의 흐름이 좋다면 보유량을 늘리는 편이다. 라이언, 하락장이어도 내가 찾는 모든 특징을 갖춘 주식이라면 나는 매수에 들어간다. 최악의 약세장에서도 강력한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은 종종 추세를 거스른다. 물론 그런 주식은 아주 소수여서 잘 선별해야 한다. 매수를 고려할 때 주식의 어떤 측면을 관심 있게 보나요? 라이언, 나는 주식이 과거에 강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는지를 본다. 종목의 끼를 보는 거죠. 많은 경우 처음 움직임이 나올 때는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나온 움직임에서 들어간다. 소폭의 가격 범위에 형성된 베이스에서 매물이 말라가는지도 본다. 거래량 감소를 보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 펀더멘탈적으로 훌륭하고 강세 그룹에 속한 회사라면 매수한다. 한 번에 매수하나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추가 매수하나요? 민어빈이 시장의 맥을 짚기 위해 아주 조금만 사고 잘 진행된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간다. 라이언, 나는 항상 점진적으로 매수한다. 먼저 포지션의 5%를 사고 거래 마감을 1시간 남겨두고 10%로 늘리는 식이다. 만약 강한 상승세로 마감하지 못한다면 상승세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까지 기다린다. 다음 날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서둘러 10%로 포지션을 늘린다. 매도는 모든 종류의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하는 편이다. 만약 지지선이 모두 깨지는 상황이면 한 번에 모두 매도한다. 진입 시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민어빈이 나는 리버모어가 말하는 최소 저항선을 찾는다. 최소 저항선이란 매물이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성숙한 가격 구간을 말한다. 매물이 제한적이고 종목에 대한 수요가 크면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온다. 라이언, 내가 이용하는 진입 지점은 두 개이다. 하나는 주가가 고점과 가깝게 있을 때, 다른 하나는 주가가 풀백이 있을 때이다.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나고 주가가 최근 횡보 가격대 대부분을 돌파할 때 산다. 또 다른 진입 지점은 주가가 후퇴하고 다시 오를 때인데 아직 고점 대비 15% 낮은 가격까지 상승하지 않을 때이다. 주가가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손실을 본 종목을 거래하기도 하나요? 민어빈이 이전에 손절매로 자동 정리된 주식에도 자주 들어간다. 나는 자동 정리가 되더라도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바로 지우지 않는다. 라이언, 2번 스톱으로 자동 정리된 거래에 세 번째로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적이 있다. 내가 재진입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거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며 정렬할 때이다. 첫 돌파가 일어나지만 주가가 베이스로 돌아갈 수도 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구간에 돌파가 나올 때 나는 다시 해당 종목을 시도해보는 편이다.
리치 2세. 초보는 한 번 시도해보고 성공적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만 프로는 몇 번 연속으로 실패한 종목이나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이 없다. 재진입 조건이 마련되면 손절이 나간 종목이라도 다시 도전을 하는 편이다. 최근 성공했던 거래, 실패했던 거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민어빈이 상당히 잘 풀린 거래로는 마이클스 컴퍼니가 있다. 최근 상장한 주식이며 전형적인 변동성 축소 패턴 VCP에서 떠올랐을 때 매수했다. 4개월 좀 안 되는 기간에 60%가 상승했는데 스윙 투자로 접근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마이클스 컴퍼니 예시입니다. 기업 공개 후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그리고 상승 후에 변동성 축소 후에 돌파가 나올 때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는 이 윗구간에 매물이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상승이 꽤나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변동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죠. 그리고 변동성 축소 패턴 이후에 나오는 전고점 돌파에서 매수를 했는 거죠. 이게 바로 마크 미너비니가 주로 사용하는 변동성 축소 패턴 후 돌파 지점입니다. 최근 손실 사례는 트위터 거래이다. 나는 오전에 부분 매도를 해두었고 나머지 보유분은 0.16%의 손실을 입고 매도했다. 이 작은 손실 제한으로 인해 큰 갭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 이거는 책에 있는 트위터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상승 그리고 조정 쪽에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이쪽에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이 하단을 이탈할 때 거의 본전가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본전가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큰 갭 하락을 맞고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하단을 이탈할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이언, 엠바렐라는 2015년 3월에 거래량 추이를 보고 매수한 종목이다. 베이스에서 3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주가가 상승했다. 주가가 베이스의 90%를 넘어서면 조금 일찍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매번 신고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 종목은 다음 이틀 동안 상승을 이어갈 모멘텀을 받쳐줄 엄청난 거래량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4월 24일 과거 4주를 넘게 형성한 베이스 밑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나는 모든 물량을 매도하고 나왔다. 그리고 5월 15일에 다시 재매수를 했고 주가가 정점을 지나고 꺾일 때 매도로 대응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엠바렐라 예시입니다. 라이언이 이때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컵핸들 돌파 지점에서 매수를 했죠.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4주간 형성한 하단을 이탈할 때 일단 매도로 해서 수익을 한번 챙기고요. 그리고 조정 후에 다시 돌파가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재매수를 해서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일 때 방향을 틀 때 매도를 하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매수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증가하는 모습은 좋은 신호죠.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꺾일 때 매도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피에스타 레스토랑은 손실을 본 거래이다. 2015년 3월 20일에 베이스 위로 돌파하려고 할 때 매수했는데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가격은 정체되었다. 당일 저점 근처에서 거래가 마감되었는데 이는 돌파를 시도하는 주식 입장에서 안 좋은 신호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피에스타 레스토랑 예시입니다. 이쪽에서 상승 후 조정 그리고 다시 돌파 흐름에서 매수를 했는데 거짓 돌파였죠.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꺾일 때 매도로 대응을 한 모습입니다. 이때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락을 다 맞아서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돌파가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실실 내려간다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꺾였다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 치고 나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흐름은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예상과 다른 안 좋은 흐름이니까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아주 정석대로 잘 매도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포지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는가요? 민어빈이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손실이 나고 있는 포지션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는 풀백에 매수할 때인데 그때조차도 상승할 때 그리고 주가가 초기 매수 가격과 매우 가까울 때만 한다. 나는 큰 손실을 보는 종목은 절대로 더 사지 않는다.
라이언, 손실이 있는 곳에 절대 포지션을 추가하지 않는다. 실수를 이미 저질렀는데 왜 포지션을 더해서 그걸 크게 만드는가? 손실은 암과 같아서 도려내야 할 것이지 더할 것이 아니다. 쟁거, 어떤 상황이든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추가로 매수하지는 않는다.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모두 손실이 나는 포지션에 추가 매수를 하는, 즉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수익에 도달했을 때 트레일링 스톱으로 점진적으로 매도하나요? 민어빈이 수익이 괜찮다면 주가가 강세일 때 절반을 판다. 그리고 스톱 가격을 본전 가격으로 올려두면 후반전은 본질적으로 공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라이언, 주가가 빨리 상승했다면 일부를 강세일 때 절반 팔고 나머지 포지션을 스톱 가격을 올리는 설정을 한다. 꾸준한 상승세라면 스톱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기도 하며 주가가 스톱 가격을 건드리면 한꺼번에 매도로 대응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주가가 강세일 때 절반의 물량을 덜어내고 괜찮은 종목이라면 본전 가격으로 손절매 포인트를 올려두고 나머지 물량은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래를 과도하게 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어빈이 나는 주식과 기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식으로 충동과 싸운다. 충동적인 거래는 내 계획에 없다. 기준에 따라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내 원칙에 맞는 거래 요건이 충족될 때만 거래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다. 라이언, 자본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면 점점 더 작은 규모로 거래를 한다. 자세한 수치까지 정해놓고 종목이 설정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그때 거래에 들어가야 한다. 아니라면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 연속적인 손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민어빈이 나는 더 작게 거래를 한다. 손실이 늘어날수록 비중을 줄여야 한다. 라이언, 점점 더 작게 거래를 한다. 속도를 늦추고 방금 거래에서 손실이 난 종목에 재진입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규칙을 재정비하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복습한다. 같은 전략을 오랫동안 쓰는 것 같은데 스타일 표류를 어떻게 피했나요? 민어빈이 본인의 전략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전념해야 한다. 주식과 전략의 관계는 결혼과 비슷하다.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와의 삶에 전념하지 않으면 좋은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에게 적절한 본인이 신뢰하는 체계를 찾아서 그것에 전념해야 한다. 성공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라이언, 다른 방법도 써봤지만 성장주 투자만큼 잘 통하는 걸 아직 찾지 못했다. 잘 작동하는 다른 방식이나 전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여러분은 모두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나요? 민어빈이 나는 항상 결과에 책임을 졌고 외부 요소를 원망한 적이 없다. 객관적이 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결국에는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훈련의 문제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전념해야 한다. 시간 따위는 잊어버리고 쓸모있을 정도로 어떤 일을 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다. 1년 후에도 감을 못 잡는다면 2년을 들이고 2년 후에도 못 잡았다면 3년으로 그렇게 계속 시간을 들여라.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X만큼의 시간 내에 못한다면 이라고 말하면 벌써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삶은 조건 없이 전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 시장을 벗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다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총이 아니라 총잡이다. 라이언, 운이 좋게도 윌리엄 오니를 만나고 그가 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봤다. 즉 성공 모범 사례가 나에게는 있었다. 손실을 경험했을 때 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면 실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일단 실수를 고치고 나니 한 종류의 거래 조건만 써서 매수하는 데 극도로 집중하게 되었다. 다른 방법이나 거래 요건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내 수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후 분석을 하시나요? 민업인이 나는 사후 분석을 아주 중요시한다. 나의 트레이딩을 완전히 전환시킨 것이 바로 사후 분석이다. 라이언, 주식을 사면 나는 가장 중요한 통계적인 정보와 차트를 인쇄하거나 화면을 갈무리한다. 그리고 매도한 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해둔다. 왜 주식을 샀는지, 현재 시장 환경은 어땠는지도 적어놓는다. 그러고 나서 실제 매도와 매수 기록에서 잘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찾아서 공부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의 투자와 트레이딩 패턴을 공부하는 데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쟁거, 나는 초보 시절에 필기용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모든 실수를 적었다. 그로 인해 나의 10가지 황금 규칙과 트레이딩 비결을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 리치 2세, 나는 사후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곤 한다. 나에게 사후 분석은 꼭 필요한 일이다. 돈을 잃는 트레이더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초라한 성적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이걸 꾸준히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 잘 못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패턴을 찾기 위해 거래 결과를 항상 연구해야 한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나요? 민업인이 처음에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 이번 딱 한 번만을 멈추는 게 정말 어려웠다. 주가 차트가 매도하라고 외치는데도 이번 딱 한 번만을 생각하며 고집을 부렸다. 트레이딩 초기에 대부분 손절을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목숨이라도 달린 것처럼 꽉 붙잡고 손절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몇 안 되는 큰 손실이 대참사를 만들기도 했다. 트레이딩을 할 때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공포는 강력한 감정이다. 많은 트레이딩의 실수가 여기서 비롯된다. 나에게는 주요 원칙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억지 트레이딩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큰 손실 금지이다. 오래 앉아있는 힘, 즉 올바른 거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고 평균도 못 미치는 거래를 위해 억지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힘을 길러야 한다. 이후에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을 빨리 줄이는 원칙만 만들면 된다. 트레이딩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민업인이 정확한 위험 관리만 하면 세 자릿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2~3배 올라가는 주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이다. 더 작은 움직임으로 트레이딩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비한 보상 그리고 거래량이 모든 걸 좌우한다. 이것이 모두가 찾아다니는 성배이다. 라이언, 첫 해 거래한 내역을 공부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 순간이다. 그때 그 종류의 거래 진입 조건 하나만 이용해서 매수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로 거래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리치 2세, 좋은 생각과 접근법이 결합되었을 때의 힘을 깨달았을 때이다. 내림세, 즉 손실을 잘 관리하고 승리하는 전략을 고수할 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상위 5개의 트레이딩 규칙은 무엇인가요? 민업인이 1.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 항상 손절 주문과 함께 거래하고 들어가기 전 어디서 나갈지 안다. 2. 손실은 작게 유지하고 적당한 수익을 달성하면서 손익분기점을 지킨다. 3. 절대로 기대하는 수익보다 더 많은 위험을 지지 않는다. 4.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지 않는다. 5. 본인 트레이딩에 진실을 한다. 주기적으로 사후 분석, 복귀를 실행한다. 라이언 1. 손실이 나는 거래는 잘라내고 손실을 작게 유지한다. 2. 원칙을 극단적으로 준수한다. 3. 연속적으로 손실을 다수 기록하면 거래 규모를 줄인다. 4. 절대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손실로 바꾸지 않는다. 5. 자금을 비성공적인 종목에서 성공 종목으로 옮긴다. 쟁거 1. 절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주식이 내려가도록 두지 않는다. 2. 변곡 혹은 돌파 구간보다 3에서 5% 이상 높은 가격의 주식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3. 옵션을 피한다. 4. 만족스러울 정도로 상승한 후에는 포지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5. 성공적인 종목에 집중하고 뒤처지는 종목은 내보낸다. 리치 2세. 1. 항상 전체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포지션 각각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평가하고 거래한다. 2. 큰 손실 후 손실 기간에 있다면 항상 거래 규모를 줄인다. 3. 잘 작동하는 생각과 전략에 자본을 옮기고 효과가 없는 것에는 줄인다. 4. 자본을 지키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두고 본인의 감정을 지킨다. 5. 매일 A등급 거래들로 트레이딩을 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